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활력맨 활기차게 활기 쏴드리면서 팍팍 권대입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도우미 네. 문지영입니다. 네, 건강 도우미 그것도 준비하셨군요. 예, 좋네요. 뭔가 변화가 좋아요. 그런데 이 요즘 보니까 요 세 가지로 좀 압축되는 걸 좀 네.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자세, 그리고 서구화된 식습관, 또 노화, 이런 등등으로 이런 원인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할 거거든요. 뭐 잘못된 자세부터 딱 감을 잡았는데요. 잡았다. 네, 혹시 척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빙고 맞습니다. 맞군요. 네. 네. 이 또 척추 관련된 질환이요. 이렇게 좀 어르신들 뭐 좀 아프다 할 때 뭐 그냥 뭐 파스 바르면 낫지 뭐 뜨뜻한데 그냥 좀 지지고 있으면 낫지 뭐 이래서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맞아요. 굉장히 많다고 네. 하세요. 나으시던가요? 아니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느껴지면 저희가 의료 프로그램을 이제 꽤 오래 진행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이 말씀을 꼭 하셔요. 정확한 진단, 정확한 검사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참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척추 질환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병원 가시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내 척추 질환이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구나 알고 가시면 훨씬 도움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실 분은 연세바른병원의 이용근 원장님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프로그램 아마 함께 하시다 보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아래 하단에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거든요. 보시면서 언제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TV상으로 직접 네. 전화 상담 가능하다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네. 자, 오늘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그러면 척추의 구조부터 알고 가는 게 가장 기본 아닐까요? 그렇죠. 네. 뭐 디스크는 또 어떤 질환인지 등등해서 예. 좀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이제 허리 질환, 또 네. 특히 뭐 척추 질환하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디스크를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디스크라는 거는 병명이 아니고요. 워낙에는 이제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완충 역할을 하는 물렁뼈입니다. 네. 근데 이 물렁뼈가 이제 퇴행 변화가 생기면서 약해지고 뒤쪽에 있는 신경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염증, 뻘겋게 돼 있죠. 예, 네. 이렇게 빨갛게 염증도 생기고 신경을 압박해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 병을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어르신들은 좀 긴 말 잘 하기 힘드시니까 네, 예, 그냥 예. 디스크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디스크가 병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척추한 구조였군요. 네. 네. 이제 우리 방송 함께 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알아볼 게 예. 이 디스크랑 많이 혼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척추관 협착증? 그건 예, 어떤 예. 질환인가요? 이 척추관 협착증도 이제 요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네. 뭐 디스크하고 사촌지간이 아닌가 뭐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요. 여기 이제 정상적으로 있던 그 분에서 이게 이제 협착이 시작이 되는 단계가 되면 여기가 좀 약간 좁아집니다. 네. 그러면서 2단계가 되면은 거의 이제 붙어 버릴 정도로 좁아지고요. 3단계가 되면 이제 굉장히 여러 마디로 네. 협착이 이제 번지게 되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압박을 하게 되죠. 네. 예. 우리야 지금 TV를 통해서 우리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MRI 사진을 보면서 차이가 있구나 알지만 보통 그냥 MRI 사진 어디서 보겠어요? 병원에 가야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전에 사실 집에 계실 때 일상생활 하시면서 내가 디스크인지 또 뭐 척추 협착증인지 미리 아신다면 사실 병원 가기 전까지 무리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증상, 뭐 특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우리 허리 디스크 탈출증하고 네. 척추관 협착증하고 이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환자는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구부릴 때 많이 아프게 되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은 반대로 구부리면 편하고 뒤로 제꼈을 때 힘듭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 환자 같은 경우는 허리하고 다리가 함께 아프지만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보다는 엉치나 다리, 그리고 발 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편해지는데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은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네. 앉아서 쉬면 편해지기 때문에 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환자분들은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네. 또 걸어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어 올리면 네. 다리가 당겨서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네.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를 잘 들 수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겹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척추 질환 자가 진단법인데요. 이제 네. 바른 자세를 30분 이상 유지를 못하고 바로 앉더라도 곧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가고요. 네. 뒷목이 항상 뻐근하고 어깨 축지가 눌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뭐 눈이 시리고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어. 그리고 다리나 발가락에 감각이 없어지거나 힘이 떨어지고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 길이를 쟀을 때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바르게 누워 양쪽 엄지발가락을 눌렀을 때 한쪽이나 양쪽이 힘이 없을 수가 있고 엄지발가락으로 몇 걸음 걸으면 통증이 오거나 뒤뚱거리게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 증세가 있으면 척추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네. 이렇게 자가 진단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자가 진단이든지 뭐든지 병원에 한번 가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맞아요. 척추 질환 왠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고. 건들면 이제 수술하라 그럴 것 같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수술에 대한 공포로 또 병원 가는 거 미루시다가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맞아요, 참 맞아요. 많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법이 참 그러니까요. 다양하게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기존의 그 3단계로 이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네. 1단계에서는 이제 뭐 간단하게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뭐 추나요법이나 민간요법 등을 이제 시행을 했고요. 네. 그렇게도 안 되면 이제 병원 가서 통증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그렇게 해도 이제 자꾸 치료가 안 되고 반복이 되면 네. 이제 수술하는 3단계로 나눴는데요. 네. 이제 현재는 그 여러 가지 비수술적 치료 시술들이 네. 개발이 돼서 어. 4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네. 기존 1, 2단계는 똑같고요. 네. 네. 그 수술하기 전에 전 같으면 수술했을 환자분들도 네.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오.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네. 신경 성형술 등을 해서 네. 네. 많이 이제 수술을 이제 줄여서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하고 수술적 치료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네. 비수술적 치료는 이제 국소마취로 해서 짧은 시간 내에 네. 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고령이나 당뇨, 고혈압 환자한테도 이제 시술이 가능하고요. 절개가 없기 때문에 당일 퇴원도 가능합니다. 이제 근본적인 그 통증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고 네. 네. 복합 치료 시에도 이제 신체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선생님께서 비수술적인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그것들 하나하나 자세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네. 하는데요. 시술 영상이 네. 또- 재밌네요. 그렇죠? 풍선 확장술. 네, 뭐 어떻게 확장이 되는지 저희가 또 시술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예, 이제 그 환자분 그 MRI 사진을 이제 보고서 네. 이제 시술 준비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카테터에 그 풍선으로 이렇게 이제 늘려줄 볼록 수 있는 나오네요. 볼록 네. 나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저거를 꼬리뼈에 그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밀어 넣고요. 네. 원하는 위치, 그러니까 유착이 돼 있거나 하는데 풍선을 볼록 부풀려 주면 네. 그 부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호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신기하네요, 정말. 네. 실제로 영상을 봐도 그 사람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볼록 풍선이 네. 생긴다는 게 신기한데 그렇다면 이 풍선 확장술은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지 또 이 시술 방법 특징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 되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한테 이제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네. 단순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가운데가 좁아지는 거고요. 추간공 협착증은 신경이 나오는 공간이 좁아지는 환자분들이고요. 네. 네. 이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께도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네.
내과적 질환이나 이제 수술이 고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스러운 경우에 네.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풍선 확장술의 장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풍선에 의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유착을 제거를 하고 추간공 협착 완화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네. 고혈압이나 당뇨, 내과적인 만성 질환 환자들도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신 마취 필요 없고요. 이제 국소 마취로 한 20분 정도면 시술이 완료가 됩니다. 네. 네. 풍선 확장술 장점 참 많죠. 해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시죠. 역시 이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그중에 한 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예, 이제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뭐 시술 전에 허리 통증이 심하고 하반신 마비 이제 감각이 많이 떨어지고요. 저림 네. 증상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풍선 확장술을 시술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풍선이 이렇게 부풀려진 게 돼 있습니다. 여기 네.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저기 그 한 군데 더 이렇게 풍선으로 네. 이제 협착을 확장시켜서 넓혀준 시술을 했고요. 네, 네. 이분이 이제 하시고 나서 바로 이제 허리 통증이나 마비되는 느낌이 많이 개선됐고 저림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 네. 네. 뭐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복귀해서 일상생활 복귀하셨던 분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저희 또 다음 시술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인데요. 이건 또 어떤 치료법일까요? 예, 이제 우리가 좁아진 걸 넓히는 시술을 여태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이라는 거는요, 고열을 내서 플라즈마 장을 형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디스크 내 염증 부위를 제거를 하고 네. 이 염증 부위가 제거가 되면 디스크성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디스크가 응축이 되면서 압력이 줄어요. 예, 그러면 신경이 눌렸던 것이 이제 해결이 되고 네. 환자분이 통증이 이제 많이 호전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의 장점은요. 수술하지 않고 척추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고 네. 구분 마취를 시술하기 때문에 뼈 이런 주변 조직 손상을 거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당일 시술하고 입원 거의 안 하고 바로 네.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자,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원리, 장점도 이제 들으셨는데 뭐 아무래도 어르신들 보다 보면 어떤 그 글씨라든지 이런 그림에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움직이는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면 설명하시기도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실 거고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보시죠. 예, 이제 준비를 수술실에서 저희가 멸균된 포를 전부 다 깔고 수술 진행하듯이 시행합니다. 이제 바늘을 병서 위치에다 잘 위치를 하고요. 저기 보면 이제 카테터 저 안으로 카테터, 예. 이게 휘게 돼서 네. 원하는 네. 위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거를 이제 그 부위에다 디스크가 튀어나온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플라즈마를 이제 이용을 해서 수액 감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술 시간이 뭐 2, 3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시술 끝나는 것까지 합하면 한 15분 정도. 15분. 예. 네. 그래서 저기 카테터가 디스크를 응축시키는 점에 네. 나와 있죠. 또 영상을 보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네, 같습니다. 믿음도 많이 가고요. 네. 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받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증세가 호전됐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떤 예. 결과가 있을까요? 예, 이제 치료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디스크 탈출증 환자분이십니다. 이제 4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신경이 눌리고요.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수술하기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그냥 치료하기는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고 네. 구부리지도 못하고 세수하기도 힘들고 네. 네. 일상생활 자체가 안 되면서 뭐 다리 통증도 있었고요. 네. 이분을 이제 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해서 바로 효과를 증상이 좋아지고 이제 바로 일상생활 복귀했던 사례입니다. 네. 이런 경우 굉장히 좋은 치료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다음 분은 이제 51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이 검사는 이제 체열 검사입니다. 네. 체열 검사에서 이 왼쪽 다리가 퍼렇게 네, 파란색 뜨네요. 이렇게 좀 순환이 안 되는 듯한 저기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네. 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하고서 바로 사진 찍었더니 거의 비슷하게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목 환자인데요. 34세 여자 젊은 환자분이시고요. 분이신데요. 예. 네. 젊은 환자분은 요새 이제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해서 목 디스크가 잘 걸립니다. 네. 이분도 네. 목 통증하고
우측 팔 저림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이신데요. 네. 여기에 이제 카테터를 넣어서 그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치료를 했고 바로 증상이 호전이 돼서 일상 바로 복귀하셨던 분이십니다. 네. 네. 야, 네. 참. 확실히 MRI 영상 보면서 사진 보면서 네. 이 젊은 여자분들 사진이 나오니까 네. 전 더 더 관심이 집중하면서 집중하게 네, 되죠. 봤습니다. 맞아요. 네. 저 같은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장 선생님 설명 들으시면서 궁금하다, 나도 좀 뭔가 여쭤보고 싶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네.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또 다른 시술법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인데요. 또 이건 어떤 치료법일까요? 예,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가 지금 풍선 확장술하고 더불어서 최근에 개발돼서 네.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아.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꼬리뼈에 있는 그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내시경을 넣고 시술을 하는 건데요. 네. 네. 먼저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다른 다른 시술하고 마찬가지로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 디스크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내시경을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염증 부위, 유착, 통증의 원인을 직접 보고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그 레이저로 태웁니다. 네. 직접 제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재발성 디스크도 수술 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당일 시술로 입원이 거의 필요 없고 뭐 안정기간이라 이런 것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네.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30명 정도 저희가 30명 정도는 매우 만족스럽게 치료가 됐고 네. 대체적으로 만족하신 분이 32명, 네. 도저히 안 돼서 수술까지 가셨던 분들은 이제 14명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라는 거는 굉장히 기존에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을 수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수술 14명 했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니고 네, 성공률 네. 80%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급성 파열성 디스크를 치료를 하고서 통증 정도를 측정을 해봤는데 네. 수술 전에 거의 이제 10점 만점, 그러니까 막 죽을 정도로 아픈 거 10점을 따졌을 네. 때 거의 9점 정도 되셨던 분들이 거의 이제 실려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네. 일주일 정도 지나면 3점 정도로 줄고요. 네. 3개월 뒤가 되면 그 레이저로 태웠던 디스크들이 더 응축이 되면서 2점 미만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우, 통증이 10점 만점에 10점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점만큼 아파. 예. 음. 그러다가 1.79가 됐으니 완전 사람이 살아난 거죠. 네. 그 시술 방법 궁금하시죠? 지금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깨끗하게 멸균된 수술실에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레이저고요. 그 관을 내시경 관을 저 작은 네, 들어가고 카테터에 있네요.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네. 모니터를 이제 봐가면서 네. 저기 모니터가 있습니다. 해상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네. 저기는 레이저가 나오는 데고요. 이분은 수술하셨던 분입니다. 여기 네. 뻘겋게 보이는 게 레이저로 지지고 있는 부위고 아. 네. 저 부위를 이제 잘 찾아갖고 병소를 좀 무슨 예. 옷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기존에 이제 수술했던 수술했던 자리구나. 분이고요. 네, 네. 저 부위를 이제 수술하고서도 계속 통증이 남아 있던 분이라서 네. 그 부위를 저는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를 했던 분이십니다. 네. 네. 아무래도 정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병변 부위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니까 치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원장님. 전신 마취하는 게 아니니까 음. 또 실제로 대화를 나누시면서 진행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원장님, 이 내시경을 이용한 레이저 치료 받고 예. 얼마나 좋아지셨는지 시술 그러니까요. 사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이분도 이제 한 40세 정도 되는 환자분이셨는데요. 네. 디스크가 완전히 파열이 됐습니다. 네. 까만 게 완전히 디스크 터진 거죠. 아하, 예. 네. 예. 거의 수술을 할 정도가 되신 분인데요. 시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 이거는 디스크를 이제 뽑아내는 게 아니라 태우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지금 2개월 정도 되면 이 정도 남아 있게 되는데 네. 5개월 되니까 신경이 다 펴졌어요.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치됐던 분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수술했던 분들 네. 이제 못 박는 수술이라고 하죠. 척추경 나사못 수술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분은 수술하고서도 계속 통증이 심했던 분입니다. 네. 이제 MRI 찍고 엑스레이 찍어도 아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는 얘기밖에 못 듣고 계속 힘들어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제 까맣게 이제 염색약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착 때문에 이게 막혔던 것을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고서 뚫어놓은 겁니다. 네. 네, 그래서 MRI에서도 통증이 발견이 안 됐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유착된 것을 보고 시술을 해서 정상 생활이 가능하게 됐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네. 여러분이 흔히 말씀하시는 디스크든 이 척추관 협착증이든 척추 질환의 모든 것들을 대부분 과거에 수술했다면 이제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했어요. 그러고 네. 나니까 이제 아까 우리 하단에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었잖아요. 네. 그쪽으로 연락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다리게 하면 실례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과 직접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 예, 증상이 5년 전에 수술했는데요. 예, 허리가 많이 아프고 예, 다리가 땡기고 예. 다리 예. 있는 데 땡기고. 예. 혹시 뭐 심박는 수술을 하셨습니까? 예, 째고 예, 째고 하셨죠. 예, 뒤로. 예, 째고 뒤로 째고 빼를 두나 갈아요. 예, 아. 그렇게 하셨죠. 예. 척추 유압술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머니 혹시 최근에 넘어지거나 충격을 심하게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얼음 위에 호수를 깔라 호수가 얼었는 거 뛰어가지고 기울어 척 한번 그랬어요. 아. 예, 그래 하고 맡으면 안 아팠는데 조금씩 아프디 예, 한 4년 5년 되게 수술을 하고 1년 조금 덜 때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차차차차도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아이고. 있어요. 예, 어머니 지금 제가 듣기에는 예, 병이 어떤 것인지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어머님이 넘어지신 적이 있으시다면 예,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심해서 척추가 골절이 많이 됩니다. 예, 그래서 척추 골절이라면 예,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간단한 시술로 고치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 예, 두 마디를 굳히는 수술을 하셨다면 예, 위아래 쪽으로 디스크나 협착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협착증 확장술이나 풍선 확장술이나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증상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네. 먼저 확실하게 진단부터 하셔야겠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지금 치료 네.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일단 정확한 네. 진단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주셨고 네, 참고하셔서 빨리 병원 가서 진단 우리 받으시고 치료 어머니 받으시기 지금 뭐 바랍니다. 누워만 계시다고 그러니까요. 하시는데요. 네. 빨리 병원 가셔서 정말 정확한 치료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저희 분 또 또- 만나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80세요. 예, 81세. 예, 지금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디야, 내가 이제 걷는데 한 10분 정도 걸으면은 예, 양쪽 넓적 다리가 뻐근하고 예. 뼈리 저 바른 쪽, 예, 바른 쪽이 더 심해요. 예, 네? 뻐근하고 그다음에 아플 정도는 아니고 예. 하여튼 약간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그만두는 거예요. 10분 정도 하고. 예, 아버님 제가 들어보니까 네.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아버님 정도 증상이시면 수술을 하기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고요. 네. 저렇게 이제 고령이신 분들 수술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드린 시술 중에서 풍선 확장술이 아버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협착증으로 알고 계시지만 MRI 등을 찍어서 확진을 하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상담은 저희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하단 나오고 있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상담을 지금 전화 주신 분도 그렇고 꽤 희망적인 오늘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사실 환자분들 증상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시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같이 적용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네.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 생겨서 다 뭐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제 기존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러면 환자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네. 저희 수술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린 그런 시술들은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도 환자분께 크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예, 73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여기 MRI 사진을 보시면요. 네. 여기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 있고요. 네. 네. 이제 신경도 좀 좁아져 있는 환자분이신데 이분은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하고 이 디스크 튀어나온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같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내시경 시술한 영상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저희가 3D 체형 분석기를 이용을 해서 네. 체형 분석을 했는데 디스크가 심한 분들은 이게 뒤틀려지십니다. 틀어집니다. 예, 네. 틀어지고 앞으로도 이렇게 숙여계시고, 수그러지고요. 예. 그래서 시술 후에 다시 해봤더니 좀 앞뒤로 다 이렇게 좀 네. 균형이 자세 잡힌 좋아지셨네요. 모습으로 바로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어머님 아버님들 그동안 왜 그 큰 고통을 참고 사셨습니까? 네. 예,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는데 복합적으로 시술한다고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뭐 되게 어렵다거나 위험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척추 질환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아주 맞춤 상담과 함께 좋은 방법들 짚어주신 분 궁금하시죠? 연세바른병원의 이용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밑에 전화번호로 궁금증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욱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 가득 담아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